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요즘에 흡연장에 가보면요. 일반 담배,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라고 부르는 그 일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만큼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부르는 그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이 흡연장이 굉장히 쾌적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기존 담배들이 덜 팔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반대로 해외로 수출하는 담배 물량도 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준비한 게요. 미국 추수감사절 이후에 최대 쇼핑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해외 직구족들도 상당히 들썩이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 해외 직구족들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팁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 모셔봤습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여준상 교수 그리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원래 우리가 그 담배 이야기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최저임금과 관련된 경총과 또 대한상의의 어떤 발언이 있었어요. 그 얘기부터 잠깐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총에서도 그렇고 대한상의에서도 그렇고 재계의 어떤 입장을 그리고 기업인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금까지도 계속 피력해 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강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16.4%의 인상률, 시간당 7,530원은 사실 대기업과는 무관하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조차도 영세 자영업자의 어떤 이 부담, 인상 이후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3조 원 정도 네. 지원을 하기로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경영자 총회협회 김영배 부회장과 대한상의의 이제 박용만 회장까지 나서서 네네. 어제 이제 경총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김 부회장은 6개월 만에 다시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30년 만에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좀 개편하기 위해서 네네. 개정자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반드시 이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산입 범위를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 계산하는데 어떤 요인이 들어가길래 네네. 라고 이제 의심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기본급 그리고 고정수당만 네. 두 가지만 최저임금법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본금과 고정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뭐 상여금을 주게 되면 정기상여금도 빠져 있고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고정수당도 다 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해외 사례는 어떠냐? 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이런 고정수당 이외에도 상여금도 들어가고요. 네. 숙식비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기본급 체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법이 오히려 정부 추산으로는 영세 자영업자들만 위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네. 임금 근로자 4천만 원이 넘는 대기업 연봉자들도 네네. 사실은 꼼꼼히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글로벌 표준에 위반되니 네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30년 만에 개편할 때는 정기 상여금은 꼭 최저임금 산입에 넣어달라라는 네.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산입 기준 자체가 지금과 같이 된다면 우리는 최저임금도 줘야 되고 높여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사교금까지 줘야 되니까 이중 부담이 된다. 이런 부담은 좀 덜어줄 수 있는 산입 체계를 변경해보자 이런 주장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첫 번째 주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담배 수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KT&G의 그 영업 이 실적을 보면요, 담배 수출이 내수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금액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수출 금액이 최근 들어서 또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얼만큼 늘어났습니까? 사실 담배는 국내 독점 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피면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은 국내 KT&G가 만들고 있는 담배가 수출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데 네. 사실은
KTNG의 매출 비중이 해외가 더 높습니다. 지금 해외 5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수출되는 국가를 봤더니 뭐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일본, 미국, 베트남, 호주 등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수출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농수산물 수출 시장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올해 연속 1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주 수출 품목은 그동안 뭐 라면이라든가 네. 김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김치 이 정도였었는데 이런 수출액을 뛰어넘어서 네. 지금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관서청의 통계를 보니까 올해부터 올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빠지고도 담배 수출액이 10억 3,034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300억 원을 넘는 기록인데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무려 14.5%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 정도 중가 추세로라면 올해 12억 달러도 무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담배 수출액은 최근 뭐 사실 경기에 상관없이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렇죠. 글로벌 세계적으로 이제 이 흡연 인구는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다 보니까 3년 연속 매해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조 원을 수출하는 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이슈가 됐었던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 있잖아요. 그 세탁기 규모가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담배 수출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교수님, 일단 수출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저희가 뭐, 호주나 아니면 뭐, 아랍에미리트 가서도 우리나라 담배 피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좋아합니까? 글쎄요, 뭐,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네. 가장 큰 건 국내 산업이, 이제 담배 산업이 규제가 되다 보니 네. 국내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게 아닌가. 네. 국내 이제 규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몇 년 전에 이제 담배값을 상당히 대폭 인상을 했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담배값이 인상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국내 흡연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위축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왜 담배값에 보면은 아주 그 흉측한 그런 그림들 있죠. 그 경고 그림이 들어가 있죠. 네. 그 경고 그림이 꽤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또 실제 주변의 반응들을 보면은 그 경고 그림 때문에 네. 담배를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위축된다. 이제 결국은 국내에서 이제 이 담배 산업이라는 것이 많이 좀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 네. 최근에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면서 또 해외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요즘 많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추세에 지금 국내 그 수출이 담배 수출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사실 수출이 늘어날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자들의 경영적 판단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가 그러면 그 수출을 하는 물량을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첫 번째, 그러니까 기업자의 경영적 판단을 봤을 때 내수가 안 되니까 수출을 좀 늘려보자는 그게 있었을 텐데 과연 그 수출을 하는 그 국가에서 정말 담배를 많이 살까요? 그러니까 판매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국내산 담배의 이제 질도 굉장히 경쟁력도 뛰어나고요. 사실은 담배값이 2015년에 이제 2,000원이 인상이 됐지만 국내 사실 세계적으로 이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국내 담배 가격이 저렴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와서 관광하셨던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필수 품목이에요. 가져가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담배값을 올리면서 금연 정책과 더불어서 강력한 규제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 지금 사실은 강력한 흡연 경고 그림이 들어갔습니다만 흡연자인 일조 앵커는 그 그림 때문에 담배를 금연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도저히 사기가 어렵습니다. 사기가 어렵죠. 저도 그래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요. 네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가려주는 케이스. 아, 맞습니다. 네, 네. 가려주는 케이스를 가지고서 핀다든가 아니면은 전자담배는 그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수출액을 좀 보게 되게 보면 가장 큰 수출 국가로 지금 떠오른 게 아랍에미레이트예요. 네. 2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3억 달러가 넘는 이 수출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로 밀렸고요. 그 2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담배의 그 개수
담배 제조회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글로벌 담배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위가 베트남, 4위가 미국인데요. 지난해 이제 수출 3호국이던 이제 미국을 꺾고 베트남이 3위로 올라간 것도 좀 눈에 두드러진 현상인데, 이렇게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주, 중동까지도 이제 우리 KTNG의 한국산 담배가 그냥 경쟁력 있게 파고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2위가 일본이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네요. 우리나라에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첫 번째 주자가 또 일본에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가로 우리가 담배를 또 많이 팔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기도 합니다. 자,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최근 저는 좀 다른 전자담배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관련형 전자담배로 엄청나게 많이 바꾸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거의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소장님.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관련형 전자담배가 이제 KTNG가 이번 주부터 가세를 네네. 했어요. 지난주부터 예약 판매를 받아서 네. 완판 행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KTNG가 선보인 관련형 전자담배의 명칭은 릴이에요, 릴. 릴이 이제 예약 판매에 이어서 지난 20일부터 이제 본 판매에 들어갔는데 연이어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고 네.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사실은 지난 4월과 8월에 각각 출시했던 미국의 필립 모리스 아이코스라는 전자담배가 있었고요. 또 BAT 코리아의 이제 글로라는 이 업체가 있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네. 3인방, 3파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요? 아까 이제 KTNG의 릴, 네. 그리고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 네. 그리고 BAT 코리아의 글로, 네,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이 시장에 먼저 진출했던, 그리고 그 필립 모리스 아이코스와 이제 글로의 경우는 굉장히 이 입소문을 타면서 굉장히 홍보를 잘했어요. 네. 이게 전자담배인데도 입담배인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세금까지도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다른 일반 담배와는 달리 굉장히 무해하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는 입증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끗하다, 네. 피워보니까 냄새도 안 난다, 뭐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입소문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근데 담배 가격은 일반 담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자담배가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여준상 교수님이 마케팅을 전공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소비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 네. 일반 담배 피시던 분들이 왜 이렇게 관련형 전자담배로 많이 옮겨가게 될까요? 실제 제 주변에 지금 상당히 많이 바꾸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네. 사실 저도 흡연을 하다가 금연한 지가 좀 됐는데, 네. 호기심에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주변, 이제 옆에서 보니까 냄새가 일단, 네네. 그 태울 때 그 담배 냄새가 일단 안 난다는 거. 맞아요. 물론 네. 연기에 냄새가 나긴 하지만은 그게 기존의 그 담배에서는 맡을 수 없는 그런 좀 쾌적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태울 때는 발암 물질, 네. 고기도 태우면은 발암 물질이 나온다라는 그렇죠. 그런 걱정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찐담배라고 그래서 네네. 담배를 그냥 가열만 하다 보니, 네. 야, 태우지 않으니까 발암 물질이 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네네. 건강에 뭐 아무래도 덜 해로울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최근에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네네.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드신 층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네. 제가 봤을 때 젊은 층보다는 더 중년, 장년 네네. 층에서 이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이야기를 가끔 쓰기도 하고요. 반짝, 단발성 호재라는 이야기도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이번 담배의 이 소비 심리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세요? 아예 바뀔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반짝 좀 흥행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세요? 뭐, 기존에 이제 원래 전자담배가 나올 때에, 네. 사실 사람들이 그냥 전자담배도, 이런 획기적인 전자담배가 있구나 해서 호기심에 많이 또 전환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 전환된 게 사실 많이 또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전자담배는 뭔가 이렇게 태우는 그런 담배가 네네. 아니고 이러다 보니 다시 또 관련형으로 많이, 또 돌아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관련형 이 전자담배는 기존의 전자담배와 관련형 담배의 이 소위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두 개가 좀 통합이 돼 있다 보니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전자담배보다는 분명 인기를 더 많이 끌 것이고 또 네. 그게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좀 두고 봐야 되는 것이 네네. 호기심에 또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고 이제 시작했던 분들이
다시 또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근데 기존의 전자담배보다는 이 관련형 전자담배는 분명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앞으로도 파급력이 더해질 것이라는 것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다시 그냥 일반 담배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가 뭐 피우는 기기를 제외한다면 일단 비슷했기 때문에 옮겨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세금 인상이 굉장히 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된다면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냥 다시 일반 담배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세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흡연자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창기에 이제 4월, 8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이제 KT&G의 이제 전자담배까지 3인방이 사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네네. 초창기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전자담배 시장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12% 정도 전체 담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오히려 이제 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전자담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저가의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외국 업체가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여론에 힘입어서 지금 국회에서는 아이코스와 글로 그리고 이제 릴과 같은 관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를 네네. 일반 담배 한 90% 수준까지 네네. 이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 소비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네. 현재는 전자담배 세율이 일반 담배의 한 50에서 6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갑당 개별 소비세가 네네. 현재 126원에서 543원 정도로 인상이 되게 되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한 갑당 지금 한 4,300원인 전자담배 가격은 5,000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업체들이 이미 기존에 이제 네네. 굉장히 성장성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하나 개별 소비세가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당장 가격에 반영할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적인 측면에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 점유율이 초기에 이제 선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시장을. 그리고 지금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만 선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KT&G의 릴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두 번째 업체인 BAT 코리아의 이제 전자담배보다도 오히려 호환성이 좋습니다. 네네. 호환성이 아이코스와 이제 호환성이 되고요. 기기 사용이 편리하고 또 캡슐을 적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제 2위인 이제 글로를 제치고 아이코스와 릴이 네네. 2인자가 되지 탑2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별 소비세를 조금 더 이제 인상한다 하더라도 네네. 초기에는 시장의 어떤 파급, 미치는 파급을 위해서 가격을 인상을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업체들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그 담배에 붙어 있는 세금이 굉장히 많죠. 세금들은 다 가깝게 부처에서 또 인상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거의 다 통과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은 분명한 것이고 다만 그 가격이 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블랙 프라이데이의 개막. 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개막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도 한번 싸게 이번에 해외 직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계실 텐데 교수님, 일단 어떤 행사인지는 대부분 아실 테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뭐 몇 % 할인되고 뭐 이런 것들 좀 개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강력한 그런 세일이 이제 일어나는 이 시기입니다. 네. 일단 11월 24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24일 금요일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이제 24일 오후 2시 오후 2시에서 25일 오후 5시 그때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그 연말의 쇼핑 시즌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이 이제 주목을 끌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러니까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제 네네. 말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 시기에서 시작돼서 11월 24일 시작돼서 연말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매출이 일어납니다. 실제 네. 유통기업의 상당한 매출이 요 11월 24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집중되는 시기인데, 보통 뭐 50에서 많게는 80, 90%까지 세일이 네. 되고요.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뭐 그보다도 더 강한 그런 이제 체감을 느끼는 게, 보통 세일이 잘 안 되는 그런 네네. 이제 좀 고가의 브랜드, 네. 이런 브랜드도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해외 우리나라 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이때를 기다렸다가 실제 미국에 가서 네. 실제 쇼핑에 참여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또 온라인이 이제 발달해서 그렇죠. 네. 온라인 모바일로 이렇게 또 참여를 하는,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세계적으로 네. 아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한번. 저 교수님, 뭘 사야 될까요? 글쎄요, 뭐 여러 뭐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끄는 건 전통적으로는 이제 가전 제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TV 같은 경우는 워낙 세일 폭이 크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TV를 가장 많이 구매를 해 왔는데, 근데 뭐 최근에 또 이제 아이폰 X가 이제 네. 나오면서 이 워낙 가격이 이제 높죠. 높다 보니 그래서 이제 요 블랙 프라이데이 기회를 이제 노려서 좀 저렴한 가격에 아이폰 X를 좀 구매를 해볼까 하는 그런 이제 소비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전제품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세일되는 폭이 크다 보니 네네. 가전제품에 많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요. 저도 이번에 한번 TV를 한번 바꿔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 TV를 한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번 노려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방송 끝나고 저와 함께. 네. 소장님.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전을 좀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가전 업체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가전들이 또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 보니 이게 꽤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절, 네네. 알리바바라는 사이트에는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업체들도 꽤 이득을 받고요. 그러면 사실은 알리바바는 저렇게 지금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90%가 전부 온라인 클릭으로 인한 쇼핑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온라인이 발달이 되면서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도 비슷하게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체들도 기회예요. 우리는 뭐 앞서 뭐 이번 주에 이제 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령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발령되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산 세탁기가 월풀 세탁기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결을 많이 하게 되면 가장 사람들이 구매하는 쇼핑 리스트, 위시 리스트 1번이 뭐냐? 가전, TV, 그리고 휴대폰, IT 기기. 대부분 IT 기기에 쏠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명품들. 가방이든 옷이든 의류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가락 안에 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혁신적인 뭐 50인치, 65인치, 52인치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가격까지도 할인을 하다 보니 네네. 이제 국내에서 오히려 역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전업체들도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쇼핑 뭐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사의 네. 쇼핑몰을 이용해서 할인율을 이제 우편으로 먹게 되면 해외 발간 배송비나 이제 이런 거 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할인율을 저기처럼 50%까지 못 하더라도 네. 국내 사이트들도 굉장히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해외를 직구해서 이제 싸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네. 제 생각은 아마 이제 할인 쿠폰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 온라인에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쇼핑 사이트를 검색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조건의 물건이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뭐 관세랑 통관 비용, 뭐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에 뭐 해외에서 팔고 있는 게 있는데 같은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뭐 140만 원 판다면은 다들 그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격을 좀 낮추는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를 준비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이제 구매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구매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매와 관련된 이제 뭐 범죄에 이제 또 노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는 이제 첫 번째 일단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지 네네. 그걸 가장 먼저 좀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통관 번호라는 것이 발급되는데 그것도 역시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배대지라고 합니다. 그 배송 이제 대행지 업체라고 네네.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꼼꼼하게 그걸 미리 챙겨놓고 구매에 이제 나서야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좀 네. 이게 꼼꼼한 그런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많은 할인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 어떤 조사 기관을 보니까 전체 상품 가운데 한 60%가 평상시 가격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비쌌다고 합니다. 이 가격도 꼼꼼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리고 동국대 경영학과 여준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함께 하시죠.